자, 오늘도 시장이 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일전에 제가 지수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면 3000포인트 정도를 이탈하던지 혹은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지금 2990선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990선까지 추가 하락. 그리고 혹은 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권의 형태로 지금 최근 2021년 들어서 박스권의 형태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대칭 이론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만한 게 하나 있는데, 대칭 이론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게, 자, 지금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박스의 저점 부분이죠. 하단 부분이죠. 자, 이렇게 박스의 하단 부분 이렇게 현재까지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 박스를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이탈을 하게 되면 이 박스만큼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이 지금 저점이 2600선입니다. 이 구간이. 자, 이 2600선까지 밀리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상단 박스가 이탈이 되게 된다. 그동안 올해 동안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놨었던 이 움직임을 이탈을 한다면 이런 박스권의 하락만큼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2600포인트가 마지노선인데 사실상 이 2600포인트까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해 연말이라고 한다면 한 두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두 달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확실하게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확실하게 한 번 더 시츄에이션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2900포인트, 일단 3000포인트는 지금 깰 것 같고요. 2900포인트 혹은 대략적으로 뭐 2600포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2800포인트 정도까지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 지수가 하락했을 때, 자,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 이 구간이 코로나였죠. 그죠? 코로나로 이러한 급락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죠. 자, 그러면 주가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과거에서의 움직임을 미래에도 충분히 좀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꾸준하게 급락 이후 다시 상승이 나옵니다. 그죠? 급락 이후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저점 부분에서 잡아가야 할 종목군들, 섹터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경험하시면서 보시면은 뭐 좀 어느 정도 오랫동안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고 하락 이후에 급반등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소형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로서 주가 지수를 끌어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테마에 어떠한 직군, 어떠한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개인적으로도 좀 충분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도 뭐 모르는 것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공부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러한 지수 상태가 이렇게 된다. 지금 미국장도 그렇고 뭐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으로 봤을 때 추가 하락이 더 나오지 않을까. 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제 어디가 저점일 거다. 사실 이런 저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따로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공유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금요일장 마감했습니다. 10월 첫째 주, 뭐 10월 첫째 주라고 하기에는 또 금요일이 지나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그 대체 공휴일로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쉬죠. 네, 기술주를 담아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 뭐 모르는 겁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좀 움직임이 분명히 나오기는 할 텐데, 또 어떤 주들을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번 하락 이후에 또 랠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또 판가름이 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일단은 뭐 종목을 주워 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목 주워 담아 가시면은 사실 일주일도 못 버텨요. 주가 하락이 나오는데 웬만한 분들이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어쩌다가 물려가지고 그냥 강제적인 중장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냥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계획적으로 이건 물리더라도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진입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당장 눈앞에 이제 종목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따로 들어가다가 이제 강제적으로 물려서 하락이 나올 때 못 버티고 손절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게 뭐 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매수가와 손절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VIP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매수가를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제가 어떠한 특정 시간대에 종목을 추천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종목을 동시간대에 다 같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언제 보고 누구는 언제 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가랑 이제 어느 정도 손절가 기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일성건설을 일단은 제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일성건설을 추천드렸었는데, 일단 차트상의 움직임으로 본다면 일성건설이 꾸준하게 지금 신고가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 종목은 한번 추가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불과 최근인데,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일성건설을 손절가를 대략적으로 한 6,000원 정도에 드렸습니다. 6,000원. 자, 6,000원 정도에 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1차적으로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무조건 받는 부분, 그리고 이 전고점을 어떻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이렇게 뚫어줬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오늘 6,700원, 한 6,600원, 제가 정확히 매수가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구간쯤에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은 내가 물리더라도 한 번쯤은 탈출할 기회를 분명히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장중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제가 뭐 대략 6,700원 부근에서 추천을 1차적으로 드렸었는데, 뭐 본전 부근에서 한번 털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두 번 정도, 뭐 이 구간은 약손실이긴 하지만요. 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가와 손절가는 제가 괜히 드리는 게 아니죠. 매수가, 손절가는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하나 좀, 제가 매수가를 6,700원에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6,700원 지금 당장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딱 떠 있을 때 지금 이 가격은 뭐 대략적으로 7,000원이라고 칩시다. 7,000원인데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죠. 7,000원인데 어떻게 6,700원에 사냐? 우리는 어떻게 매매한다? 눌림목에 산다. 지금 현재 이렇게 튄 장대 양봉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눌림에서 매수를 하는데, 자 여기 지금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매수가를 6,700원에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매수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손절가도 이렇게 드렸다고 치면 매수 영역은 이 사이 6,300원에서 6,700원 사이에서 매수가가 되겠죠. 이 안에서의 매수가는 여러분들이 다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손절가가, 그러니까 손절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 손절은 불가피하니까 손절이 나오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가를 드렸다 그러면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뭐 물론 매수가 1차적으로 드리고 손절가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세요. 매수가를 6,700원 이하로 드렸고 손절가를 6,300원에 드렸어요.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가격대고, 어떤 가격대가 손절을 가장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가격대일까요? 그렇죠. 손절가 부근이 되겠죠. 6,300원 부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수가를 조정을 하셔야 돼요. 뭐 물론 이렇게 매수가 안에서 뭐 아래까지 손절가 부근까지 안 주고 그냥 이 위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매수가 부근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장대 양봉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일정 구간대에 매수가를 드리고 일정 구간대에 손절가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매수가, 이 손절가가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제시를 해드리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일성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고객분들께 손절은 6,00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매수를 하셨더라도 6,000원 부분까지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을 만한 이런 움직임은, 시츄에이션은 여러분들께서 취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냥 여러분들이 그냥 기다리고 계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는 사실 매 종목마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저는 불가능합니다. 리딩의 영역이 아닐 때도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신원 같은 경우도, 신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신원 이 매물대 지금 이 매물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 위에서 지속적으로 놀고 있다 보면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3,100원 대략적으로 3,100원, 3,1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이거 매매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신원 사실상 우리가 고점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죠? 비교적 고점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거 손절 안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3,000원까지 3,100원까지 제가 손절가 어떻게 이 갭 띄워 놓은 자리에 지지라인까지는 제가 손절가를 드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뭐 못 들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장중에 고가 12%까지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손절가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건 사실상 여러분들이 돈을 벌거나 돈을 잃거나예요. 그럼 여러분들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은 저한테 맡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상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다들 이해는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어제 저희가 사실상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장중에 하락을 두드러 맞았습니다만 제가 손절가를 3,100원 부근 드렸었죠. 주가가 하락 나올 때 3,1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주워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주워 담고 평단가 낮추신 분들은 오늘 이 신원 수익권 나왔잖아요. 사실상 어제 이렇게 고점에 매수해서 물렸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노력도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제가 뭐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전체적으로 저는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라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종목 리딩 해드리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100이라면 이 100을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전문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역할은 한 50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50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20에서 30 정도만 노력하셔서 70에서 80% 정도의 확률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전문가한테 그냥 100%를 다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매매 못해요.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어디다가 예금 적금 넣으시고 아니면 그냥 돈 많이 가지고 어디 자산운용사에다 갖다 맡기시고, 사실은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부하자고 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공부하라고 하고 손절가 꼭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상 제가 EG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요거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정리해라 라고 일전에 좀 시장이 하락 시그널이 나올 때 좀 드리고 일부 약 손절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손절 안 하시고 오늘까지 가져가셔서 오늘도 15%까지 고가가 나왔었죠. 이것도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요거도 항상 공부할 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항상 힌트를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박스권이 하나 있죠. 그죠? 이 박스권을 지금 보면 이 캔들이 돌파를 하잖아요. 그죠? 이 캔들이 돌파가 나옵니다. 돌파가 나오면 사실상 이 캔들 기준으로 손절가가 돌파 나오는 캔들의 시가를 웬만하면 손절을 잡거든요. 돌파 나온 시가를 웬만하면 손절을 잡는 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초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쉬워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보자면, 자, 첫 돌파, 이 박스권을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으로 한번 튀어 올랐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튀었으니까 이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이제 매일 장 끝나고 종목을 찾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때요? 돈이 쏠리고 수급이 쏠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매물대까지 소화를 하고 이렇게 장대 양봉을 띄웠다라는 건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것이다 라는 데 배팅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손절은 뚫어준 캔들의 시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뚫어준 캔들의 시가가 손절이 되면 이런 자리들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이후에 눌림목을 노려봐야 되는 거예요. 눌림목을. 자, 다음날 이러한 음봉이 떴습니다. 음봉이 떴는데 어때요? 손절가 이탈하지 않고 아래 꼬리 달고 주가가 마감됐잖아요. 이런 날 우리가 뭐 충분히 매수를 한번 잡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손절가 바로 밑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음날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대응을 하시는 거고,
자, 근데 이렇게 이탈이 나왔어요. 지금 보면 이 뚫어준 캔들의 시가를 이탈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요만큼 이탈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탈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 단기권으로 뚫어준 캔들의 시가는 이탈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 매물대의 정고점은 지켜주고 있구나.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시장을 통한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쌓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더 버텨볼지, 아니면 확실하게 이 박스를 깨고 밑으로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일단 깨지 않았으니까 가져가 보든지. 다음날 이러한 장대 양봉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 뚫어준 캔들 손절가를 회복을 해준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과 매수와 매도, 이게 여러분들이 유동적으로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스윙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 진입할 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그럼 추가 상승이 나왔으니까 또 보니까 어때요? 이 단기 매물대를 어때요? 또 뚫었죠? 또 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뚫어준 캔들의 시가를 손절로 잡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이가 우리의 매수 영역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시가 손절만 나오지 않으면, 시가 밑으로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장중에 이탈되는 건 여러분들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장중에 이탈됐다가도 장 마감 부분에 꼬리 달면서 올려주죠. 장중에 이탈되는 건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가 부근, 이런 데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어제 종가 베팅을 제가 뭘 드렸었죠? 아모센스. 자, 제가 요거 어제 종가 베팅 드리고 오늘 그래도 뭐 장중에 대략적으로 한 6% 정도까지, 5.8%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딱 보니까 아시겠죠? 이 매물대를 일단은 돌파를 해줬어요. 돌파를 해주고 갭까지 띄워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갭 뜬 거 보이시죠? 갭을 뜨고 거래량까지 동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1차적으로 이 시가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어때요? 이탈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한번 튀어주죠. 근데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이탈을 했는데 어때요? 이탈했을 때는 여러분들 안 보시면 되죠. 근데 다시 회복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위로 가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종가 베팅을 드린 거예요. 이게 회복을 하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줄줄 흘러내렸다면 제가 종가 베팅 안 드렸겠죠. 근데 충분히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종가 베팅 드리고 오늘 대략적으로 5% 정도까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모습이 된 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단기적인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럼 최근에 또 추천했었던 종목들을 저는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제 매매의 기준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기준은 하나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그래도 좀 급등이 많이 나왔었던 거, 자, 버키 스튜디오 제가 이거 추천드렸었잖아요.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버키 스튜디오 제가 언제 추천드렸나요? 9월 16일날 추천드렸죠? 자, 9월 16일이 이날입니다. 자, 이날이 지금 보면, 다시 보면 어때요? 이러한 고점들을 다 뚫어주는 날이죠. 얘를 잘 보시면 어때요? 뚫어서 마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하루 눌리목 나올 때 요거 손절 안하고 우리 버텼죠? 아직까지 손절하려면 이 밑에까지 남았으니까, 이 밑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가봐도 돼요. 가져가봐도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상 이렇게 됐을 때 이 캔들이 20% 캔들입니다. 20% 캔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캔들이 사실상, 그래 우리가 뭐 매수를 뭐 어디서 했든 간에 손절을 여기서 한다면 이 캔들이 20%짜리 캔들인데, 그럼 우리가 손절가까지 기다려서 손절한다면 우리가 20%를 손절해야 되느냐, 이게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1차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분할로 항상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럼 1차적으로 어떤 부분이 되느냐, 사실상 캔들 자체, 이러한 장대 양봉 캔들 자체는 누가 만든다? 세력이 만든다. 주가 여러분들 누가 올려요? 세력이 올리잖아요. 주가는 누가 올려요? 주가는 세력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캔들 자체도 누가 만들어요? 세력이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캔들 중에서도, 캔들 움직임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들이냐면, 일단은 중심값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캔들의 중심값, 말씀드렸죠? 시가가 왜 중요하다? 우리 손절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심값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통 여러분들 추천드리는 거 보면, 어떠한 캔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중심값 이하까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추천드린 일성건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성건설이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분봉에서 어떻게 드렸죠? 이 장대 양봉이 떴었죠. 그죠? 이 장대 양봉 뜬 거 보고 이 장대 양봉이 어떻게 돼요? 이 앞에 매물들을 다 잡아줬단 말이에요. 자, 매물을 잡아줬습니다. 매물 잡아주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실렸고 세력이 만든 캔들이겠죠. 요거를 손절 잡고 뭐 중심값 부근에서 매매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분봉으로만 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일봉의 흐름도 봤었기 때문에 손절은 이 6,000원 정도 부근까지 들었었던 거고요.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캔들의 시가와 중심값이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굳이 이런 고점에서 따라 추격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정말 소액으로. 그래서 어제 제가 자, 신원이라는 종목을 사실상 이렇게 고점에 위치해 있는데도 추천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액으로 진행해라. 비교적 고점이고 손절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진행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손절가 안 나오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의 분할 매수는 여러분들 몫인 겁니다.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20%짜리 장대 양봉에서 우리가 고점에서 매수해서 20%까지 마이너스 20%까지 손절가가 여기니까, 그럼 손절가가 여기면 내가 여기 매수했으면 사실 20%까지 손절을 봐야 되느냐. 사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아도 손절가가 여기면 사실상 손절가 부근에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죠. 주가가 이렇게까지 밑으로 빠졌다가 그냥 날아갈 것 같다라는 여러분들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고점에서 추격 매매하는 거라고요. 고점에서는 일단은 소액만 사요. 그리고 중심값 이하, 중심값 부근, 중심값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손절가 짧으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20% 손절 받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분할로 매수해서 손절가 5%, 8% 이게 낫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5%, 8% 손실 보는 게 아니라 15%, 12%, 15%를 벌어가는 겁니다. 이 고점에서 매매했을 때보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장대 양봉이 떴을 때 고점에서 매매하지 마시고 일단 캔들의 중심값 부근에서 매수를 하세요. 중심값 부근에서 중심값 이하로 손절가 부근까지, 그럼 우리가 매수 영역이 이 사이가 되겠죠.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 평단가도 낮아지고 손절이 나오더라도 손절이 짧습니다. 손절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드린 종목이 뭐 가는 종목도 많지만 안 가는 종목들도 있고 손절이 나오는 종목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뭐 종목 안 가면 사실 뭐 제가 밉겠죠. 제 탓하고 싶으시겠죠. 그래도 손절이 나올 때 누구는 7%, 10% 나오고 누구는 2%, 3% 나오는 게 이런 이유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장군님.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이 보통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중심값 이하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신원 같은 경우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뭐 물론 결과론 적용이 한 겁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이런 것들로 차트를 배워야 되니까, 자, 이러한 매물대들을 지금 다 소화해 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죠. 이 캔들이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이 캔들의 시가를 일단 손절을 잡는다 생각하고 중심값 아래까지 캔들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추격 매매하는 게 아니고 이 중심값 아래까지 캔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거라고요. 지금 안 왔죠? 그죠? 중심값 정도까지 왔네요. 이런 구간에서부터 우리가 분할 매수 한번 대응해 보는 겁니다. 1차 매수. 다음날 또 빠졌어. 근데 이제 손절가 부분까지 빠졌죠? 이런 게 아주 좋은 상황인 거죠. 왜? 손절가에 가꾸니까. 이럴 때 2차 매수. 2차 매수하고 사실상 이탈이 된다. 이탈이 되면 사실 이런 거는 가차없이 잘라야 됩니다. 왜? 중요한 가격대를 이탈한 거니까. 근데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보이죠.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면 다시 추가 매수가 들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재매수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탈됐을 때는 사실상 이렇게 이탈되면 밑으로 이렇게까지 쭉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올려줬죠. 다시 올려줬다는 건 뭐예요? 캔들은 누가 만든다 그랬죠? 캔들은 세력이 만들어요. 그러면은 캔들이 일부러 개미 터는 척 하다가 다시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면 얘네는 충분히 지금 보내려고 한다.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어때요? 다음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목표가로 봐야 되는 거 목표가가 어디다? 이 고점이다. 그죠? 결국에는 이 이탈하는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어때요? 장대 양봉이 나오죠. 요거 한번 살짝 이탈을
하는 척 해놓고 다시 이렇게 올리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을 하나 잡고 매매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어제 대원 미디어 장중에 드렸습니다. 네, 요것도 잡으신 분들이 있고 못 잡으신 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원 미디어 어제 제가 이거 뭐 오늘 상승할 줄 알고 드렸겠습니까? 일단은 충분히 차트의 움직임이 좋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뭘 보고 이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느꼈냐면, 자, 일단은 주가가 제가 이전에 우리 공부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저점 대비 굉장히 이상할 만큼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종목 제가 안 본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일정 구간 빠지는 척 하더니 빠지지 않고 옆으로 주가가 기어줍니다. 이것부터가 일단은 이상한 흐름이에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밥을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점심 많이 먹었는데 어때요? 그 이후에 밥숟갈 놓겠죠? 그죠? 밥숟갈 놓는 척 하다가 안 놓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밥 먹으려고.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주가가 비약적으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일정 구간 떨어지는 척 하다가 옆으로 기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옆으로 기어주는 게 뭐냐? 이것 또한 매집의 일환이고 박스권을 만드는 중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저점 지켜주죠. 이 구간 저점 지켜주죠. 저점 지켜주죠.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 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 자, 이렇게까지 봤을 때 저는 꼬리는 안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몸통까지 봤을 때 어때요? 어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대칭 이론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 그래서 이게 박스권이 맞죠? 그죠? 이 박스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놀잖아요. 그죠? 여기서 대칭 이론을 여러분들이 접목해 보셔야 되는 게, 자, 이렇게 놀다가 박스가 이탈이 됐어요. 이 밑으로 주가가 이 박스권 하단을 깨고 밑으로 이탈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어때요? 이 박스권만큼 주가가 이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래까지 주가가 더 빠질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 박스권을 지금 위로 돌파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파가 나오면 이 박스권만큼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딱 오늘 박스권만큼의 고점을 형성하고 빠졌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의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물론 장중에 빨리빨리 보시면서 이런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노력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투자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막상 매매만 하려고 종목만 사고 뭐 누가 좋은 종목 준다, 뭐 누가 이 종목 좋다, 그런 거 사실 믿어봤자 잘 가는 종목이 몇 종목 되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차트에서만 먹히는 것 같죠? 다른 차트들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주가라는 건 세력이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어느 정도 주가를 올리는 패턴이 똑같단 말이에요. 네, 지수님 처음 들으셨을 때 모르는 게 맞습니다. 모르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처음으로 끝낼 게 아니에요. 또 무료방에 계시는 분들은, 네, 저기 보세요. 나우경제 저희 회사 지금 분들도, 저희 회사 영업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지금 밤에 들어오셔가지고 본인들도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제가 눈 뜰 수 있게끔 제가 뭐 계속해서 방송을 할 수 있다라면 이런 식으로라도 방송을 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만들어 갈 거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공부하고 싶고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싶고 조금 더 좋은 종목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VIP로 넘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제가 종목 추천해서 수익 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그것도 좋겠지만은 제가 이거 알려드려서 결국엔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언제까지 어디 가서 리딩 받고 할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 자, 제가 추천하고 나서 많이 간 종목들이 뭐 버키 스튜디오도 뭐 거진 제가 추천하고 나서 100% 이상 상승이 나왔고, 캠트로스라는 종목도 제가 언제 추천드렸어요? 캠트로스도 제가 최근에 이 고점 돌파하는 이 부분에서 추천드려가지고 지금 상승 나온 것까지 보면 거진 이 캠트로스도 100% 정도 상승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종목 들여도 누구는 그냥 2% 3% 먹고 누구는 손실 보고 나오고, 그게 뭐 사실 뭐 제가 부족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공부하고 알아 놓으셨더라면 충분히 더 크게 수익 볼 수 있었겠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박스권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박스권 뚫었으니까 적어도 이 박스권만큼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박스권이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40%예요. 40%. 그럼 40% 박스를 뚫었으면 위로 40%도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크게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무료방 분들에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아니면 안 할 때도 있고 하니까 VIP로 넘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배워가시면 여러분들 얻어가시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 뭐 회원가입한다든지 뭐 이런 것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 나중에 여러분들의 투자를 생각한다라면 결코 비싼 금액을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최근에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종목 추천 빈도가 조금 작긴 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종목 추천을 막 해서 손실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저랑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적어도 1년은 같이 하실 거기 때문에 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 천천히 보시면서 하락장에는 여러분들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공부. 그리고 상승장 때 우리 같이 돈 벌면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매매하던 금액의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절반 이하로. 내가 평소에 100만 원 가지고 단타 쳤으면 이런 하락장에서는 50만 원 가지고 단타 치셔야 돼요. 장 좋을 때는 조금 더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락장, 상승장일 때 비중 조절도 해 가시면서 그렇게 매매하시고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주저주저 좀 말이 많았습니다. 뭐 기분이 나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딱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문가에게 100%를 다 바라지 마라. 반반 나눠서 하는 건데 반반 나눠서 하면 이건 전문가가 50%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50% 중에서 20에서 30만 하라. 이게 팩트입니다. 결국에는 그냥 공부하란 소리예요. 공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겁니다. 예, 뭐 또 따로 추가적으로 사실 뭐 장도 안 좋고 해가지고 종목 제가 돌려보니까 종목 딱히 볼 것도 없더라고요. 대북주 같은 경우는 신원 들고 가시는 분들은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아 네네네 참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반도체 재료라든지 이제 뭐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인데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캐파가 큰 종목들입니다. 시총이 좀 클 거로 보이는데 시총이 3천억 정도죠. 이렇게 보면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짧게 보고 요 캔들이 이렇게 떴으니까 뭐 여기서 이제 절반 매물대를 어느 정도 뚫고 올라왔으니까 절반에서 잡고 이렇게 수익 봐야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뭐 이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움직임을 볼 때는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움직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괜찮죠? 저점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추세가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잖아요. 추세가. 그러면 어때요? 이 추세 또한 하나의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이 추세 또한. 그럼 어때요? 지금 어때요? 추세 하단부죠. 추세 하단부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매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다시 추세 상단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다? 코로나 혹은 이제 뭐 앞으로 미국발, 중국발 뭐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깨버린다면 어느 정도 다시 밑에서 기다가 다시 올라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추세 자체를 일단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추세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121선에 대한 61선까지 이렇게 나오다가 121선에 대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1선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은 더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종목으로는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제 글로벌 악재가 좀 터졌기 때문에 기업상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지수가 흐르는 움직임에서는 좀 상승이 나오기 힘들 수 있겠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얘네는 이제 우주 드론, 뭐 방위 산업체, 뭐 이렇게 지금 우주 항공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하나 시스템 그러니까 이 우주 항공, 드론, 뭐 방위 산업 이쪽 우주항공 쪽 관련은 사실 굉장히 길게 봐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지금 아주 그냥 우주 여행에 대한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민간 업체에서 저 우주선 발사해서 달까지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향후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놓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나 시스템도 크게 봤을 때는 뭐 저 우주 여행이라든지 이런 관련 쪽으로도 충분히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추세 움직임 자체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고요. 다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지금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 중에서 주가가 지금 여기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혹은 박스권이 이탈한다면 어떻게 되겠다? 이 박스권만큼 이탈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가격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온미디어도 오늘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밑으로 쭉 빠지는 종목들 중에서 한번 튀는 거, 요런 것들은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안 좋은 흐름이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때요? 아직까지 큰 추세는 살아있다. 큰 추세는 살아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추세 하단에 걸렸기 때문에 오늘 어때요? 급등이 한번 나와줬죠. 이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추세는 지키려고 하는 세력의 의도가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크게 보고 매매하시려면 오늘이 매수 타점이 좀 될 수도 있을 만한 부분이었던 거고, 뭐 그렇게 보여지네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이후한 이탈이 나온다 라고 하면 더 크게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우리가 이 추세만 보고 추세 하단이니까 매매하겠다 하시면 안 되고 글로벌 시황을 보셔야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일단은 빠지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보수적으로 소액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손절이라든지 이런 자리들은 확실하게 미리 잡아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종목 한 번씩 싹 훑어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보인다면 화요일날 단타 진입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할 것 같고, 당분간은 종목 추천을 웬만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심심하고 재미없다라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정 매매하실 거면은 그냥 혼자 개인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뭐 연휴 3일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푹 쉬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도 수고하셨고 남은 시간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